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요. 처음 영상에서 기업회계 기준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포괄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자본변동표는 특정 시점의 자본상태와 특정 기간 동안의 자본변동을 표시하고요.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출입 내역을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현금흐름표도 시점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해요.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 잔액이 표시되긴 하는데,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에 얼마나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위에 4가지 보고서에서 표시한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연 설명 같은 겁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 본문이라고 하고요.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재무제표의 일부이긴 합니다. 재무제표를 설명할 때 주석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여섯 장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석 부분은 보통 몇십 페이지 또는 100페이지 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친근한 이름들이 보이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이고요.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입니다. 자산의 정의부터 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래요. 이거 바로 이해되시나요? 조금 거시기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대요. 이거는 좋은 게 들어온다, 뭔가 플러스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고요.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건 회사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거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겠죠. 통제하고 있다라는 건 꼭 소유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 없더라도 말 그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회사와 관련되어 있고, 즉 발생한 원인이 회사에게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유입되는데, 그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라는 거죠. 부채도 비슷한데 이거는 자산이랑 반대겠죠. 회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빠져나가야 될 때 그러한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은 이런저런 정의가 있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액을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면서 대가를 받을 때 그러한 대가를 수익이라고 하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겠죠. 비용은 수익과 반대 개념이겠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재무제표는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사실 주석도 포함이지만 자료에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요소와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서 재구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계정들을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어디서 새로운 요소를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구성하면 자본변동표가 되고 현금흐름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각 재무제표 항목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을 언제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좀 설명하면 인식은 회계상의 거래를 재무제표 요소로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측정은 얼마로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먼저 인식의 개념을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나 유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은 그냥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건 누가 계산하든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아예 인식할 수 없고요. 계산할 수 있더라도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두 기준을 충족하면 재무제표에 무조건 인식해야 됩니다. 측정은 단위의 개념이죠. 길이를 예를 들면 미터나 인치, 피트, 마일, 야드 이렇게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있는 것처럼 회계에서도 측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인데 취득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현행원가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개념이고요. 실현가능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산이라면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부채는 상환했을 때 지출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현행원가하고 실현가능가치는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언뜻 보면 비슷하단 말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현행원가는 현행의 현을 따서 현재 시점을 기억하시고 현재 시점에 사거나 지불하거나 할 때 이게 얼마냐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산이든 부채든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없으니까 똑같은 거를 사려고 할 때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 가치는 자산이라면 처분하는 경우, 부채라면 상환하는 경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자산이든 부채든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산이라면 처분할 때 받거나 부채라면 상환할 때 지불할 금액을 측정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실현이라는 말이 자주 쓰일 텐데요. 회계에서 실현이라는 말은 자산을 처분한다라는 개념이고 부채는 상환이라는 개념입니다. 현행원가와 실현 가능 가치 차이점 알겠죠? 현행원가는 지금 없어서 살려고 하는데 똑같은 게 얼마인지를 측정 기준으로 하는 거고 실현 가능 가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서 처분할 때의 금액을 측정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묘하게 다르죠?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는 영업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금액 또는 빠져나갈 금액을 현재 시점에 얼마인지로 환산한 금액을 측정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시점을 특정했을 때 현재 시점 이후에 현금 유입액이나 유출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래 순현금 유입액, 미래 순현금 유출액이라고 합니다. 미래 순현금 유입액이라고 하면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될 거고 미래 순현금 유출액이라고 하면 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유출액 같은 경우는 할부 생각하면 쉽죠. 할부로 뭐 사면 매달 갚아야 되잖아. 이러한 유입액이나 유출액들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